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티 TV입니다. 크리스티 트리 TV네요. 제가 에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나요? 예. 저는 에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는 게,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머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추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재무제표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추리를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주식의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은행에 넣을 돈도 많지는 않지만 은행에 넣고 있다 보면 정말 왜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은 것도 있었고, 또 그렇게 추리를 해서 범인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그런 기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전부터 주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잃지 않고 주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거는 2002년 정도?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꽤 오래됐네요.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편이랑 주식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그때는 분할하기 전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말 뭐 몇 주 이렇게 하고서는 잠깐 정말 작은 수익을 보고 그러고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인생에서 바쁜 일정들이 지나가고 2009년도에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갔어요. 한 두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9시까지, 그럼 한 1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아침에 가서 주식 관련 책들을 한 10권에서 15권 사이로 쭉, 그러니까 주식하고 경제 관련된 책들을 그렇게 일단 서가에서 다 뽑아요. 다 뽑은 다음에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쌓아놓고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는 것도 물론 뭐 독서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차를 훑어보고 그리고 그 목차에 맞춰서 약간 속독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읽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스킵하지 않고 좀 자세히 보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5권 정도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권당 한 2시간? 그러면은 어, 하루에 5권이면은 일주일이면은 25권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 2달을 꼬박 하면은 200권 정도 되죠. 그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주식하고 경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재테크 관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 그때 몇 가지 있었는데 뭐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봤던 종목이 아시아나 항공. 그때는 사실 뭐 200권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실력이 팍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게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일단 업계 대표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 요 두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해운업이 뜨고 나서 아시아나가 그때 금호 그룹이 막 해체되고 막 같이 가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대한항공 다음으로 아시아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인수 합병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샀는데 그때는 상한가가 15%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한 두 번인가 상한가 하고 그 다음 회사 한 수익 한 30% 해가지고 좀 벌었어요. 좀 벌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갈아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꼼꼼한 사람이었으면 기록을 다 남겨뒀을 텐데, 사실 그때는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아이들 키우면서 좀 하면 되지, 그냥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이제 조금 수익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신풍 제약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넥센타이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유나이티드나 신풍 제약 같은 경우에 그때 정말 몇천 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이 굉장히 좀 작은 회사였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업계 관련자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슈화된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가 13년, 14년? 갑자기 뛰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2009년, 10년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또 한참 쉬었어요. 한참 쉬고 그때 이제 돈을 좀 벌었죠. 벌어가지고 좀 쉬다가 이제 그 이후에 했던 게 신풍제약하고 유나이티드 제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아무튼 6천 원, 7천 원 막 이랬을 때였는데, 중해제약 그런 것들 좀 했었네요. 그렇게 하고 수익률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가족들 이제 여행도 가고 생활비로도 좀 쓰고 이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다가 2015년에 이제 신풍제약을 했어요. 신풍제약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중간중간에, 전혀 이제 종목군에도 생각을 안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투자를 한다 하고 주식이 어느 정도 돈을 묻는다 하면은 무조건 삼성전자를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삼성전자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삼성전자를 한 반 정도는 항상 담고 나머지 반은 몇 종목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5년도 말쯤에 신풍제약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얼마쯤 했지? 제가 한 5천 원 정도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얘가 거의 두 배로 뛰면서 이제 신풍제약이 제 기억으로는 2만 원 정도까지 2만 원, 2만 5천 원 거기에서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몇천 원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신풍제약이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갑자기 제가 그 해 2016년이었는데 그걸로 거의 또 한 100% 수익이 났나 봐요. 100% 수익이 나가지고 총 제 계좌가 한 아무튼 삼성전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때까지 제가 얼마쯤 벌었나 하고 봤더니 2억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15년, 16년, 뭐 17년 이때 바이오주 어마어마했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미약품이 막 바이오주 어마어마하게 떴을 때 막 20몇만, 막 9만 원, 10만 원 하던 게 막 80몇만 원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서 이제 그건 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한미약품과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실험 동물들,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할 때 그 왜 사람 임상하기 전에 동물 임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물 임상을 하기 위한 동물들을 이렇게 일정한 조건으로 키우는 그 관련된 회사가 오리엔트 바이오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CEO가 원래 그 뭐 아무튼 그쪽 바이오 쪽으로 전공도 했었고 그쪽으로 일을 또 열심히 했고 또 한미약품 관계하다가 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CEO에 대한 믿음과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믿음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는데 이게 참 장기 투자라는 게 너무 좀 그 어떤 면에서는 좀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한 2억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리엔트 바이오가 액면 분할과 뭐 유상 증자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제가 아무튼 어떻게 됐냐면 9천만 원 정도 있었던, 그러니까는 신풍제약에서 이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을 다 제가 오리엔트 바이오에 투자를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했는데 얘가 뭐 아무튼 급락을 거듭해서 제가 요즘은 너무 속상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해서 한 마이너스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2억 번 거 중에서 5천만 원 날리고 이제 1억 5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식을 내가 이제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팔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는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삼성전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작년 4월이죠. 2020년 4월에 들어가 봤더니 계좌가 한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나마도 이제 다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오리엔트 바이오를 5,6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그냥 확정 지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한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2천만 원이 남은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몇 주 없었는데 그 남아있는 그 녹아내린 계좌에서 남은 돈 투자하고 그래서 아무튼 2천만 원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샀었는데 그때 가격이 한 4만 7천 원? 8천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얼마인지 세보지는 않았고 2천만 원이었으니까는 4, 5, 20, 2천주인가요? 아니 4, 5, 20, 500주? 500주 정도 사거나 그만큼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많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아무튼 작년 초반에는 제가 엄청 바빴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쯤에 이제 제가 조금 숨을 돌리면서 투자를 할 여력도 생겼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때 지수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살금살금 다 올라서 거의 2000 전체 지수가 주가 지수가 2000이 넘게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진단키트주랑 막 바이오주랑 막 폭등한 거 아시죠? 막 그리고 뭐 마스크주 관련주들 막 폭등할 때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러고서는 이제 그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단타를 단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참 그게 단타를 한다는 게
멘탈 관리도 안 되고요. 엄청 까먹기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타하고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좀 많이 잃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주식을 했던 게 삼성전자 기본 깔고 있었던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을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제 그런 급등주 따라다니기 하면서 뭐 어떤 날은 150만 원도 벌고 버는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몇십만 원 또 벌고 막 이랬는데, 벌다가 어떤 날은 훅 하는 사이에 또 어제 번 만큼이 그대로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남아있던 돈 이제 2천만 원으로 했던 거 이외에 제가 이제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했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살금살금 아무튼 투자를 해서 지금 한 12월 이제 지금까지 총 1억 9천 정도를 돈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거랑 2천만 원하고 1억 9천 넣으면은 2억 1천만 원 정도 되죠. 2억 1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되게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계좌를 넣으면서 계속 산 거예요. 계속 뭘 샀겠어요? 삼성전자를 샀겠죠. 왜냐하면 도저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종목을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7월 달에 들어가서 8월, 9월 말까지 계속 급등주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계속 깨지더라고요. 거의 그때 한 1천만 원 이상 깨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유명한 주식 아시죠? 그거를 제가 제 기억에 4만 1천 원, 4만 2천 원? 이게 거의 최대가였던 것 같은데,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는데 3만 8천 원에 거의 많이 했어요. 아무튼 많이 해가지고 물렸는데, 그게 며칠 만에 2만 몇천 원으로 내려왔죠. 그것도 급등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9월 중순, 10월 중순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거 반토막 내는 와중에 물타기해서 손절하고 물타기해서 손절하고 물타기해서 손절을 하고, 그거를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한 1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천만 원이 있었고 1억에서 1억 4천만 원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야금야금 투자를 하는데 맨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왜 계좌를 딱 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뭐 몇백 원, 몇천 원 남겨놓는 수준으로 투자를 이제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투자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항상 거의 저는 모든 걸 거의 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백 원 수준까지 빼놓고 전부 주식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진원생명과학을 하고 그 즈음에 10월, 11월 이때도 엄청 출렁이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그거를 멘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래 있던 2천만 원하고 1억 4천, 1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9천만 원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때가 한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아무튼 5만 원대 초반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맨날 배신의 아이콘 삼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고 뭐 맨날 그렇게 되는데 얘는 하나도 못 올라가요. 하나도 못 올라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뭐 진단키트주, 뭐 20주, 뭐 시즌 이런 거 20주 사면은 어떤 날은 그걸로 막 6, 70만 원씩 올라가 있고, 그래서 팔아서 이제 수익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기주,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이제 그냥 신문 보고 얘가 괜찮네 하고 이제 그냥 덜컥 샀는데, 그런 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수익이 났었어요. 수익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팔면은 이제 한 3, 400씩 수익이 나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다 수익이 나고 있던 거를 진흥생명과학에 몰빵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그동안 벌었던 거랑 해서 맨날 똔똔이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똔똔이었으니까 저는 맨날 이거를 오늘 마이너스가 심하게 되면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퇴출이냐? 아니면은 계속 하느냐? 그거 연속, 저 혼자 생각으로. 왜냐하면 저도 뭐, 막, 뭐, 어마어마한 뭐 자산가도 아니고, 정말 막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긁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뭐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거였기 때문에, 막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제 멘탈로는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1억 6천 중에 한 9천만 원 이상을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밀어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유튜브 채널들을 봤어요. 채널들을, 어떤 채널들을 봤냐면 3프로TV, 3프로TV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걸 봤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봤고, 또 김작가 TV도 많이 봤고요. 그러다가 제가 시간여행 TV? 시간여행 TV라는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유튜버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자기가 뭐 새벽에 인증을 하는데 주식을 해서 2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젊은데, 그냥 듣기에는 20대인데, 그래도 그 정도 벌려면은 30대가 넘었겠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회사 탐방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주식을 고르는 제가 아마 그때부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류나 앞으로 돌아올 산업에 대한 그런 눈을 기르는 법, 그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슈퍼K 김정환, 그분이 맨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하실 때, 뭐 멀티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군? 아니, 산업군마다 멀티플을 대충 어느 정도 지정을 해놓고, 멀티플이라는 게 쉽게 제가 이해한 게 뭐였냐면, 올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얘네가 이번에 뭐 5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 멀티플을 적용하면 5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50억을 적용해서 이제 멀티플 10을 적용하면은 500억인데,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높으면은 이 주가는 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주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그렇게 저는 굉장히 쉽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10월, 11월 지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서 제가 그거 반도체에 주목을 했고, 뭐 주목을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한 종목을 더 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대덕전자거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90 몇 년도에 그 종목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봤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20년도 작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얘가 뭐 2020년도 5월에 막 설립한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새로 뭐 그렇게 변동이 있었던 게 원래 대덕전자였다가 대덕이라는 그러니까 모회사로 홀딩스처럼 만들면서 대덕전자가 따로 이제 회사 이름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체는 대덕전자인데 대덕이라는 그 모체가 이제 원래 이름을 가져가고 대덕전자라는 이름으로 2020년 5월인가 다시 이제 따로 나온 거였고 그게 제가 이제 작년 10월, 11월 그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시간여행 TV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뭘 얘기를 해줬냐면 그 이제 앞으로 2021년 되면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건설 경기가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이제 재건축들 작은 단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GS 건설의 작은 회사쯤 되는 그 이름을 JSND라는 건설 회사가 맡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아파트 단지에 무슨 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재건축 소형 단지 재건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근데 이것도 작년에 상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일이 밀려있나 싶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괜찮네 했는데 그때 제가 샀을 때 8,000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여행 TV가 올린 거는 6,000원대 중후반쯤 됐고 이분이 투자를 하셨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8,000원대 초반에 샀었어요. 초반에 한 1,000주 이 정도 샀다가 이제 그거를 조금씩 올려서 제가 지금 한 3,000 몇백 주, 3,500주 좀 넘게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게 단가가 이제 거기서 한 10%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참 전자는 정말 남다르더군요. 대덕전자를 샀는데 정말 몇 달 동안 꼼짝도 안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실적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얘네가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PCB 그러니까는 약간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CPU 기판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투자가 좀 많이 된 상황에서 약간 턴어라운드 비슷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근데 대덕전자는 사실 제가 몇십 년 동안 봐온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쯤에서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시간여행 TV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특별하게 어떤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분이 몇십 개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종목을 그 중에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가 튄다면은 제 생각에는 대덕전자 1우가 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투자를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러고 나서 12월 중순까지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한 몇 달이 아니죠. 한 달 정도에 굉장히 많이 뛴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수익이 좀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JSND, 그 다음에, 그리고 이트렌드? 지금은 이트렌드로 바뀌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작년에 염승원 차장님. 그분이 지금은 이 트렌드인데 그때는 ETF 트렌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황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한참 이제 안 풀릴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진짜 코로나 언택트가 풀리고
이제 컨택트가 됐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하는데 여행을 그때 딱 하려고 보니까는 이미 한 타임 제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유통주 얘기를 하시는데 현대백화점이 딱 눈에 띄었어요. 얘가 이제 코로나 3월 20일, 3월 19일 이때 폭락했을 때 5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6만 원대 말 7만 원 초반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 많이 안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에 거를 보니까 11만 원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백화점주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은 안 가지만 그 왜 다 아무튼 지마켓이나 뭐 현대몰 무슨 몰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 백화점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는데 주가는 좀 이 정도면은 좀 다시 사볼만 하네 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좀 비싸게 사기는 했죠. 근데 이번에 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올랐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중간에 근데 이랬어요. 저는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덕분에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한 10종목 정도로 나눠서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잃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배진한 그분 같은 경우는 10억이 될 때까지 한 종목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배짱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메인은 있지만 어쨌든 종목을 좀 나눴죠.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미국 주식 한 이렇게 벌면 옆으로 빼놨다가 좀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1억 9천 정도를 투자를 했고 미국 주식을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1억 9천에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2억 천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아무튼 수익률이 50%는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억 천을 투자했는데 오늘 제가 수익을 따져보니까 1억 3,6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를 실패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서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급등주 따라하거나 매일매일 단타 매매를 하는 걸 그만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주식 장 중에 앉아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일단 멘탈이 후달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이 변동성에 마음을 이렇게 놓지를 못해서 많이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그만두고, 근데 또 그걸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또 나름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저한테 적용해 본 결과 메인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메인이라는 게 종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랑 대덕전자랑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전자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메인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잡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메인으로 잡았다 하면은 퍼센티지가 한 60에서 70%까지는 안 되지만 한 60% 정도
60% 정도를 50에서 55% 정도를 그 슈퍼사이클이란 반도체 쪽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현대자동차에 잡았고,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미국 주식을 한 거죠. 미국 주식에 그냥 뭐 테슬라, 애플 등등등 있는데, 워낙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조금씩 미국 주식은 미국 달러화를 그냥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으로 막 돈을 넘겨놓고 여차하면 찾아서 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계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금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차하면 찾아서 저는 이것저것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은 환전하고 뭐 세금 물릴 일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아직은 별로 그렇게 크게 수익이 안 나서 그런 부분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안 했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기타 등등등 해서 20% 그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 사실 뭐 쉽게 말해서 장롱 면허를 한 거랑 비슷하죠. 왜 운전면허 따고서는 막 20년 동안 장롱에 박혀놔가지고 사실은 운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서 20년 이상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사실 제가 뭐 주식 투자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내 직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부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은 내가 근로를 해가지고 일을 해서 얻는 수입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갈수록 이제 힘들고, 그리고 애들이 커지니까는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정말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혹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한 가지 더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수익을 안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게 된 게 투자였고, 다행히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에 따라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반대로 지금 뭐 아직 현재도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어떤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무제표를 보고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어느 정도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빠진 회사들을 찾고, 그리고 마이너스인 회사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투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사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묻어두고 정말로 산업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 할 때까지 놔두려면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 골라야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그래도 요 몇 달 동안에 이제 수익이 나면서 행복해진 투자가 된 거긴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도 수익이 나는 회사를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투자를 해보면 정말 그거는 정말 배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달을 들고 있으면서 뭐 몇 달을 안 가니까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하루하루의 그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종목, 뭐 10종목이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는구나. 얘가 떨어지면은 다른 날은 또 얘가 다른 애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요. 좋은 거를 딱 골라서 정말 잘 놔두시면 주식의 수익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도 우리가 막 뭐 아파트나 뭐 땅이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있다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훅 튀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뻥튀기가 되듯이 이렇게 자산이 훅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반대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제가 지금 해봤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만약에 뭐 50%가 올랐다 이러면은 다시 100%로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 조건은 영업이익이 있는 회사, 그리고 회복할 만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이런 거고,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유튜브 채널로 좋은 방송들 해주셔가지고요.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지식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잘 모르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아슬아슬한 때는 수익이 나면은 좀 팔았다가 그리고 빠지면은 샀다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도 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일단 얻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마음의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월, 11월 그 힘든 장을 어떻게 마음을 멘탈 관리를 하면서 보냈나 하고 생각해 보면 작은 수익이 나는 것에 기뻐하고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한 거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물론 슬프긴 했지만 항상 주식 수익은 10만 원도 옳고 만 원도 옳다라는 거에 항상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뭐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거의 뭐 보실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다면 정말 만 원의 수익에도 만족을 할 줄 알면은 하고 내가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입권에 들어섰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때가 오기까지는 작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막 정말 몇 달 만에 아무런 두서없이 막 제가 좋아하는 인형 사진 올려놓고 얘기를 해서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그만한 팁이라도 얻어가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느낀 거는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은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내가 여기서 털려서 나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정말로 오래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직업이라는 거를 40대 이후에 혹은 일찍 하시는 분들은 20대부터 기본 투잡이 되는 거죠. 자기 직업이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들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